오늘의 약초를 찾아간 곳은 거창군 북상면의 덕유산 자락 아래. 동네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주 아늑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멀리 덕유산 정상에는 울긋불긋 단풍도 예쁘게 물들기 시작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댁에 아주 좋은 약초가 있다고 해서 구경 왔습니다. 예, 오늘 많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로 기촌 10년차에 예. 접어들었다는 김한권 씨. 가만히 있어. 되려면 좀 후면에도 입이 따로 있어. 예. 수많은 약초 가운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우슬이다. 네, 선생님 이게 자연산 우슬인데 예. 우선 요걸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먼저 자르고 예. 이게 우슬 씨앗이고. 예. 이게 바로 우슬 뿌리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 또 하나 더 캐. 예. 야생 그대로 키워내는 것이 한권 씨만의 원칙. 이 자연산에서 큰 거는 지면들 막 뿌리를 내려서. 예, 맞습니다. 자, 이것이 우슬의 모습입니다. 뿌리부터 위에 씨앗까지 아주 이 툭툭 붉어진 마디마디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풀이. 이제 이 굵은 이 마디가 소의 무릎처럼 툭 붉어져서 그래서 우슬이라고 부르고. 비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줄기의 독특한 생김새에서 이름을 딴 가을 약초 우슬. 민간에선 예부터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나물로 먹고 뿌리는 말리고 달여서 약재로 활용해왔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학명으로는 새무릎풀이라고 하고 새무릎지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디에 보면은 소의 무릎처럼 툭 붉어진다고 해서 소우자 무릎설자 써서 우슬이란 약초로 이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신경통하고 관절염에 약용을 많이 합니다. 씨앗이 사람 옷이나 또 짐승의 털 같은데 그런데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니까 멀리까지 가서 떨어져 가지고 발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귀찮은 잡초인데 무엇이든 그 쓰임새를 알고 나면 달리 보이는 법. 한권 씨의 우슬 사랑도 그렇게 시작됐다. 이 우슬은 시골 사람들한테는 씨앗이 달라붙고 해서 아주 귀찮은 잡초로 여기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이 약초를 이용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내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10년 됐는데 60이 넘으니까 저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고 나면 침대에서 내려오면 삐그덕. 음. 누구나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예. 외할아버지가 약초 전문가였어요. 예. 모시고 살았는데 이 우슬로 가지고 우슬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더덕도 넣고 도라지도 넣고 이래 주 원료가 우슬이고 예. 이래 쓰지 않게 먹고 맛있게 먹는 방법 예. 그리고 모든 건강에 좋게 그래서 이 우슬로 가지고 약 단수를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별 약도 없고 예. 전부 이런 한약초 이런 걸로 우리가 건강을 챙겼잖아요. 예. 이 잡초처럼 컸는데 누구든지 그 힘들고 풀 같아 가지고 귀히 여기지를 않는데 예. 사람의 무릎과 다리 뼈를 낫게 하니까 예. 귀한 약초라는 걸 제가 알아요. 한여름 연한 녹색의 꽃을 피우다 가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모은다는 우슬. 그러니 이제 막 우슬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 이제 가느다란 뿌리에 보면은 쏙 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잘라 모아 가지고 이제 뭐 새콤달콤하게 겉절이 형태로 무친다든가 또 간장을 끓여 부어서 장아찌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굵은 뿌리 이런 데는 속 힘이 있어서 사람이 그냥 바로 생으로 먹기에는 딱딱하고 안 좋으니까
그냥 술을 담아 놨었어요. 술을 담아 가지고 이제 한 1년 이상 숙성시킨 후에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은 무릎 신경통이 좋아졌고.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을 한 바구니를 키워다 돌아가는 길. 이번엔 아내 외선 씨가 역할을 이어받았다. 깨끗이 씻은 웃을 뿌리를 한 소끔 끓여낼 차례. 단순한 이 과정에도 비법이 하나 숨어 있다. 네, 가마솥에서는 이게 한번 불이 달으면은 열이 달으면은 뜨거워서 거품이 생겨갖고 막 이까지 산처럼 자꾸 넘치구나. 자꾸 생겨갖고만 넘치기 때문에 양은솥에다가 하면 빨리 열기가 식기 때문에 그래서 웃을 많이는 양은솥에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네. 오랫동안 친숙한 약초로 알려져온 만큼 활용 방법 또한 다양하다. 첫째로 같이 먹을수록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웃을 삼계탕과 닭발과 우슬을 함께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우게 묵은 물론 우슬에 어린 잎을 말려 조물조물 묻혀낸 우슬나물, 그리고 달콤한 전통 음료 우슬 식혜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한 우슬 한상이다. 특히 쌀쌀한 기운이 몸을 파고드는 계절, 우슬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발한다. 사모님 이거 여러 가지 묵나물을 만들어 두셨네요. 네. 어떤 나물들입니까? 질갱이. 흔히 우리 발밑에 마당에 이런 뜰에 밟히는 질갱이. 요거는 이제 저기 산에 가면 단풍치라고. 개발딱주. 요거는 이제 우슬나물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건체를 할 때 한 번만 삶았다가 건체를 씻기면 되는데 우슬은 3번을 법제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과정을 삶았다가 말렸다가 삶았다 말렸다가 이렇게 3번을 해야 독소를 완전히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때에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거창에 또 다른 우슬밭을 찾았다. 얼핏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아직 종자가 완전히 여물지 않아 수확하기엔 이른 시점. 잡초들은 씨앗만 떨어져도 잘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좀 발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연산이 오히려 재배하는 것보다는 더 발화시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우리만 그냥 나이 싶어도. 그러면 이거 이제 캐는 시기는 언제쯤 캐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캐면 이 뿌리가 이게 싹 다 썰이가 맞아가 말라서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양분이 알로 싹 빠져야 돼. 지금 캐면 무거는 보기는 좋은데 말로만 연 쏙이 없어가지고 상품이 안 돼. 지금 캐면 이 이제 거의 썰이가 이제 된 썰이가 오고 한 11월 말쯤 돼서 그때 캐.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거창의 기름진 땅을 자양분 삼아 옹골찬 겨울을 준비한다.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창이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 뭐 중금 속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거창에서 난 약재는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여 농가가 우수한 약재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은 기본. 잡초 같은 근성으로 버티며 시린 계절에 온기를 전해주는 약초. 건강한 거창에 건강한 우슬이 있다.
구비진 능선이 참 절경이지요. 거창의 진산 가막산입니다. 가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울긋불긋한 단풍, 한들한들한 녹색, 그리고 붉게 지는 노을 등등.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거창 가막산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가막산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을꽃 감국의 향연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거창 가막산의 가을을 한번 거닐어 보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맑은 바람이 장단을 맞춥니다. 새삼 걷기 좋은 계절임을 실감하며 가막산 전망대로 향하는 길. 가막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근데 등산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와도 정말 좋을 듯합니다. 야, 풍광이 너무 멋있는데요. 거창의 상징 탐스러운 사과가 가막산의 시작을 열어주는데요. 굉장히 산세가 웅장합니다. 야, 멀리 예쁜 다랭이 논도 보이고요. 아주 큰 호수도 보이네요. 야, 정말 야, 단관이다. 너무 좋네. 속이 탁 트이는 전망에 감탄하고 돌아서면 15,000평가량의 넓은 꽃밭이 수줍은 모습으로 반깁니다. 더운 여름 잘 버텼다고 가을이 주는 선물일까요? 보얗게 들이온 구절초 군락은 물론 선명하게 물든 보랏빛 아스타 국화가 메마른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대형 바람개비, 풍력 발전기도 가막산 풍경에 운치를 더해주는데요. 와, 이야, 엄청나네. 산림 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어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가막산 풍력 발전 단지. 더불어 탐방객들의 새로운 볼거리로도 자리를 잡았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감상에 젖어들었는데요. 풍력 발전기가 보입니다. 저 풍력 발전기가 이 가막산의 인기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이야,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가까이 본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풍력이라는 게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모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몰랐던 세상을 알아가고 그 세상에 푹 빠져드는 것. 여행의 묘미라는 게 그런 거겠지요.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 꽃길을 걸으며 본격적으로 꽃 구경에 나서보는데요. 원래는 황무지로 내버려져 있던 이곳이 형형색색 꽃밭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건 불과 3년 전이었답니다.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놨네요. 예, 예. 포토존인가요, 여기가? 예, 이거 휴식도 하고 포토존 겸 이래 해놨습니다. 와, 편하시죠? 이 명당 자리네. 여기 거창이 다 보이네요, 그 산업이. 예. Bellaria fresca pareggiana festa che bella vogiana giornata e sole mola tu sole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지요. 이번엔 가막산의 메인 테마 감국 단지를 둘러볼 차례. 이제 막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데요. 5,000평 규모의 감국밭이 가을의 절정을 향해 노랑노랑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샛노란 빛깔에 그윽한 향기를 띠며 대표적인 가을 들꽃으로 손꼽히는 감국. 이 고운 얼굴 뒤에 바로 엄청난 내공이 숨어 있답니다. 감국이 이게 보기에도 되게 좋잖아요. 뭐 조경용, 관상용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지만 약성이 있는 약초로도 활용이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감국이 전례적으로 보면은 일반인들이 시골에서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신약이 없었을 때 이걸 수전해가지고 물에 달여서 그 물로 반술, 식혜 이걸 만들어서 이 두통, 머리 앞 이용한 거 이걸 풍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는 삼풍청열이라고 그래가지고 풍을 없애고 열을 내린다. 그럼 현대 양리학적으로도 그게 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현대 양리학적으로도 해열이 잘 됩니다. 해열 작용. 그리고 이제 항염 작용, 항산화 이 계열이 감국의 그 효능이 있고, 식품 기능적으로 보면은 우리 현대에 와서는 약이라보다는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식용으로 쓸 때는 우리 식품 기능적으로 비타민 E, 그다음에 마그네슘, 인, 이 성분이 엽산 이런 성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감기 예방,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머리 두통, 혈압 강화에는 이 감국차가 대단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용화 많이 될 거예요. 엄청난 약초네요.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인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감국은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게 하며 장수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기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전부터 그 창원의 항노화 팀에서 그 김동석 회장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이제 연구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용보다는 피부 미용 쪽, 화장품 쪽이죠. 이쪽 산업으로 이거를 바탕을 깔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한번 시험 재배를 하자 해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원 이상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기초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생각해 본 거죠. 이제다가 다른 시군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게 해발 한 1000이 넘어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생산된 걸로 원재료로 삼아서 비누라든지 화장품, 그다음에 향수기. 마냥 흔한 들꽃이라고만 생각했던 감국의 반전 매력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가막산에 있는 꽃들로 만든 차가 여기 있습니다. 구절초, 메리골드, 감국. 특히 오늘 감국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굉장히 꽃이 많은 것 같아요. 몇 종류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 종류는 한 100종류 정도 있습니다. 100종류를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실 수 있는. 이 중에서 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좀 특별한 꽃차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게 금화기를 하는 곳인데요. 이게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밥도 해 먹고 꽃차도 마시고 남으면은 또 얼굴에 마사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기면서 피부도 맑아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콜라겐이니까. 네, 콜라겐 덩어리니까. 너무 예쁘다. 네네, 예쁘죠. 진짜 예쁘다. 들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쑥꽃차입니다. 쑥? 네. 꽃? 네, 쑥꽃이라고 우리가 쑥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쑥꽃이 있는 분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쑥꽃을 차로 만든 건 처음. 네, 그래서 이 쑥꽃차는 항암 항균 효과도 있을 뿐더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들한테 아주 좋은 겁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거리두기 꽃차 마시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시험해볼 꽃차는 매혹적인 색깔을 띤 개맨드라미 차. 이 과거에는 이제 청상자라고 차였습니다. 청상자. 이 차가 맛보겠습니다. 청량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청량감이 머리가 많이 나시네요. 떡을 만들 때 가을철에 이걸 뿌리죠. 색상이 워낙 좋습니다. 색소가 좋습니다. 또 색상을 만드는 색소로 사용을. 네, 과거에는 색소로 좀 사용했고 현대에 와서는 이 꽃차에 이것을 응용하는 거는. 그리고 은은한 향을 품은 오늘의 주인공 감국차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영초라 불리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따뜻하게 우려낸 감국차 한 잔. 맛도 달콤하지만 향이 좀 달콤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먹는 순간 그러면서 쓴맛이 약간 받치는 게 되게 매력적인데 이게 이 쓴맛이 기분 나쁜 쓴맛이 아니라 달콤한 단짠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쓴맛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하면 산물류 우선 향기의 향기성, 그 다음에 색상, 색소성, 이 노란치, 이 노란 색상 자체의 그래서 그 다음에 미각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요. 이 감국차는 첫 맛은 약간 달고 그 다음에 쓴맛이 조금 있죠. 그래서 감국차라고 하는데 감국차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단 것은 아니고 그 쓴맛의 성분이 효능을 좌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뒤돌아서면 금방 추워지는 짧은 계절이잖아요. 더 늦기 전에 선선한 가막산의 감국 들녘 한번 거닐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듯합니다.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룩한 산이라는 뜻을 지녔다지요. 가막산이 보여준 가을 풍경은 그 이름처럼 거룩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하루가 아쉬운 이 계절 다 가기 전에 가막산의 짙은 가을 향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녘에도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랜만에 찾은 산사라 더 반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소미 선생님이랑 우리 건우 셰프님이랑은 좀 안면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바로 스님과 책 작업하는 출판인들. 20, 30대를 위한 그 쉬운 채식 요리 그런 컨셉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 찍고 있어요. 이 가을 젊은 혼밥족을 위한 대안이 있는 테이블입니다. 한국인의 밥상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김치. 그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밥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밥이 필요하죠. 그래서 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사찰에서는 봄에는 기장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고 여름에는 보리쌀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푸콩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서 먹는다면 가을은 오롯하게 흰 쌀밥. 그게 먹고 겨울에 잡곡밥을 먹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이 지리산 자락이지만 금서면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 산지 와서 보니까 순 산간지방이라 쌀 재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금서지방이 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단맛이 좋다고.
금서면에서 나는 그런 쌀을 가지고 밥을 하얗게 지어서 오늘 4가지 김치 담을 거예요. 4가지나요? 노란 속이 꽉 찬 배추로 담그는 조금 생소한 보쌈 김치입니다. 처음에 백김치를 담을 때는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념을 여기다 다 넣어서 이걸 뱃속에 끼워 넣는다고 무척 애를 썼어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보쌈김치로 담는 게 편하더라고요. 찹쌀풀을 끓여서 제가 국물은 다 만들어서 식혀놨어요. 네. 보쌈하면 보통 고기 넣고 여기 양념 넣고 이렇게 먹는 그 보쌈 생각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보재기 싸듯이 배추에다가 이런 갖은 그 양념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두 분 역할은 어떤 거예요? 오늘 식구가 많잖아요. 네. 김치만 달랑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늙은 호박, 우리가 풀국에 오늘 호박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호박으로 전도 구워서 반찬으로 내기로 했어요. 잘 익은 호박이 식탁을 달달하게 만들 겁니다. 김치 담그고 할 때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같이. 과거에는 그랬죠. 네. 풍습이. 근데 점점 그런 문화가 사라지잖아요. 네네. 사찰도 저희 김장할 때는 전국 각지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 김치 본인이 담아가요. 제가 보니까 1인 가구가 겨울에 아무리 밥을 안 먹어도 김치 4통은 먹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라면만 하나 끓여 먹어도 김치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치는 물론 이제는 사 드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1년 중 한 번 김장철이라도 자기 김치는 집에서 혼자 담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모이든지. 네. 여기 구수함 바로 옆에 밤나무가 있어요. 아주 실해요. 보통 때는 밤에 없을 때는 이렇게 요때 이렇게 말려놔요. 썰어서. 말리면 흰색이 돼요? 그렇죠. 분이 나는 거죠. 밤에서. 소금만 넣어서 간을 해줘요. 소금간만 해서 섞어주시고요. 요렇게 속재료를 돌돌 만다고 해서 보쌈 김치인 거예요? 싼다고 해서 미나리로 얘를 이렇게 감아요. 풀어지지 않게끔. 처음부터 배에다 넣어서 국물을 부어놓으면 이 배가 다 물러요. 김치는 이것대로 따로 담고요. 먹을 때 배를 잘라가지고 이 속에다 넣어서 생배로 먹는 거예요. 배가 또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쏙 빠지네요? 쏙? 네,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대왕 김밥 아니에요? 생강즙을 넣은 찹쌀 풀국을 부어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인 스님표 보쌈김치. 고춧가루가 들어간 배추김치도 절에서는 색다른데요. 이 풀국에다가 이 건고추를 좀 넣어서요. 건고추 넣고 생강 넣고 간장도 넣고 간장 넣고 절김치는 원래 장김치예요. 간장이 들어가서 이게 그 장이 맛있으면 김치가 달아요. 직접 다 담그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강 좀 넣어주시면 양념이 다 됐어요. 많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 재료를 많이 넣는데 저희는 당근하고 청양고추만 넣어요. 당근치하고 청양고추, 배추를 이제 절여서 이 풀국을 가지고 발라만 주시면 돼요. 기본 재료와 적은 양념이 오히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준답니다. 근데 그냥 김치 담글 때보다는 이 소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촉촉하고. 좀 그런 게 있죠? 네. 금방 한 폭이 완성됐어요. 소를 조금 올려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남은 양념은 겉절이로 살림꾼 솜씨를 자랑합니다. 호박전 위에 겉절이 하나 딱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호박 겉절이 보쌈이에요, 이거. 와, 미인의 입이 크군요. 소미, 어떻게 생각해? 건우야, 이걸 다 먹었어. 네가 볼 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소미 선생도 건우 셰프도 시식의 즐거움을 맛보는데요. 고기만 끄떡거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삭아삭 장김치의 식감이 기분까지 좋게 합니다. 이번엔 속근 무청김치 배워볼까요? 뭐 할 때 그 붙어있는 무청을 섞어가지고 요새 이제 이런 김치를 담아 먹거든요. 가을 김치. 얘는 베이스가 식은 밥이에요. 밥이 들어가요? 예, 밥이 들어가고 썰어서 같이 갈아줘야 돼요, 밥하고. 근데 밥이 들어가면 좀 찐득해질 것 같긴 해요. 간장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김치가 되려면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밀가루 뿌리든 찹쌀 뿌리든 전분이든 들어가야 이게 그 유산균이 확산되는 그런 매트릭스가 돼요. 셰프님 근데 채소물도 들어가고 재료들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기존의 김치 담그는 방식보다 더 복잡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튀기하는 방법이 젓갈을 넣어서 맞아요. 맞아요. 젓갈이 들어가고 찹쌀풀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파마늘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 속에는 더러 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빼냅니다. 앞에 김치들보다는 좀 더 듬직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얘 넣어서 같이 김치 처음 하죠? 네, 저 처음 하죠. 그 흔한 배추김치나 총각김치는 많이 봤는데 이건 또 처음 보는 중국에도 이게 무청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매콤한 맛이 더 많이 느껴지고 기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어때요, 김치? 맛있어요. 밥 한 숟가락만 주시면 좋겠어요. 밥을 부르는 무청김치는 2, 3일 익히면 더 맛있다네요. 쌉싸름한 고들빼기 김치도 빠지지 않는 밥도둑이죠. 고들빼기는 소금에 좀 절여서 여러 번 물에 물고 이렇게 해서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김치 담듯이 그렇게 절이기만 해요. 숟가루를 풀으세요. 이렇게 저어서. 이건 물김치 할 때 좀 봤던 양념이에요. 이게 칼칼한 향이 벌써 올라와요. 밤. 감채 들어가고. 고들빼기. 고들빼기를 물기가 다 빠졌어요. 양념에 맞춰서 버무려 주시면 대부분 이제 밖에서는 여기다가 젓갈도 넣고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이러시는데 저희는 사찰식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배제하고 합니다. 젓갈이 약간 아미노산 성분이 있어서 감칠맛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젓갈을 선호하고 또 잘 상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장 또 경계해야 될 게 간기를 지나치게 먹는 거거든요. 짠기, 그것을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절에서는 장녹차라고 그래가지고 녹차에다가 간장 타서 먹어요. 지나치게 몸에 그런 소금기가 있는 분들은 그걸 좀 빼줍니다. 약간 약초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들빼기가 얘가 항염제잖아요. 천연 항염제예요.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덜 짜니까 좋아요. 저는 대부분 밖에서 담는 짜죠. 근데 그런 맛이 전혀 없고 그대로 그 향을 딱 살려주는 것 같아요. 쌉싸름한 향이. 이거 진짜 흰밥에 딱 어울리는 그런 맛이에요. 흰밥 실컷 드세요. 오늘 제가 햅쌀밥을 해놨습니다. 10월은 고들빼기 맛과 향이 깊어가는 수확철. 김치 맛도 뛰어나겠죠. 모락모락 김에서도 단맛 나는 햅쌀밥과 갓 담근 김치로 맛깔난 상을 차렸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이 풍성한 밥상에 또 식구들이 좀 늘었는데 오늘은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좀 여쭤볼게요. 금서면에서 왔습니다. 금서면이요? 여기가 금서죠? 예, 여기가. 금서에 사실 금서가 제가 들어와서 산 지 28년이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죠. 아, 금서에서 또 쌀이 유명하다고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혜민 씨가 먹어봐요. 단맛이 있는지 없는지. 드셔요. 네. 여기가 한방 촌쌀 햅쌀입니다. 금서 정미소에서 정미한. 밥만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쌀밖에 없는데도 쫄깃쫄깃하네요, 쌀이. 근데 우리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밥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들한테 이 쌀밥이 가지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물에서 자랍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몸도 70%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서는 생명을 영위하기가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이 쌀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밥 많이 먹어서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건 굉장히 오산이에요. 우리 몸에 65%의 당질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인이 밥 한 공기씩 먹는 것, 끼니마다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밥을 충실하게 먹고 다른 간식을 줄이는 게 더 낫죠. 이 시기 되면 햇밤도 많이 나오고 오늘 김치에 들어가는 게 다 밤 들어갔잖아요. 네. 햇거리가 많고 쌀도 유명하고 밤도 유명하다고. 약초도 유명하고. 햅쌀밥과 김치는 환상의 궁합. 숟가락 젓가락 행진곡도 경쾌합니다. 다만 보쌈 김치는 그림의 떡이네요. 혜민 씨 이거 못 먹어서 좀 아쉽겠네. 네, 무슨 이거 얼마나 같아요. 근데 오늘 담갔으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익어야 돼요. 일주일. 올 한 해도 산청의 산과 들은 부지런히 제의를 해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호사를 누리는 거겠죠. 사실 이 산청이라는 것도 이름이 좋잖아요. 산청 하면 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산청을 삼청이라고도 했대요. 산이 좋아서 산청이요, 물이 좋아서 수청이요, 사람이 좋아서 인청이라. 그래 삼청이라고 해서 옛부터 그래 전례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산청 금세에 왔다는 게 저희들은 참말로 자랑입니다. 산청의 자랑.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산청의 자랑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대한 스님. 가을은 감사의 계절, 밥상에서 건네는 덕담 한마디.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의 자랑입니다.